자, 이런 와중에 명태균한테 지금 명 묻어 있는 쪼가리들이 잠룡이라고 돼 있네요. 네, 차기 이 국진당의 당권 내지는 대선 후보라고 하는 중진들이 갑자기 대통령실이 결자 해지해라라고 이야. 모임을 꺼내놨습니다. 야, 고발을 먼저 해야지, 이 새끼들아. 야, 되게 웃긴다, 얘들. 야. 자, 이걸 사실 이제 내가 사실은 명 묻었어요라고 하는 자백이긴 한데 어떤 놈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조찬 회동을 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조찬 회동을 끝내고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정부, 여당다움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당을 오래 지켜온 중진들이 모여 전국을 진단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로 돌아가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면서 정치가 국민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 정치하는 사람들로서 송구한 마음과 함께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오징어 게임이죠. 야. 이러지 마. 다 죽어. 이러다 우리 다 죽어. 간절하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야, 다 죽어. 제발 좀 그만해. 한 놈만 버리면 되고, 그렇지. 한 놈만 죽이면 돼. 그렇지. 그러니까 빨리 명태균을 구속해서 저 주둥아리를 막고 그리고 김건희 보로 책임지고 김건희를 빵에 보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되게 웃긴 게 얘들이 참, 네. 공동 입장문 제목이 정치란 무엇인가잖아요. 아, 맞아. 아니, 이게 무슨 정의란 무엇인가? 이게 패러디도 아니고, 이게 너무 뭐야? 웃겼어. 그리고 니들 좀 웃겨. 정말. 질질짠 오세훈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산 아니, 말아먹고 있는 아니 박형준이도 이러면서 그렇고. 지들 욕하고 있고 니들 관련된 내용들을 다 털고 있는 명태균은 직접적으로 고소하거나 입 밖에 꺼내지도 못해 이것들을. 비난하는 말 자체를 못하고 이러다 다 죽어. 제발 명태균이 좀 대신 어떻게 입좀 막아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건희가 만에 하나 명태균을 막고 그와 관련된 뭐들을 입막음을 하거나 조정을 하려고 치면 니들을 살려는 상태에서 건희가 하겠어요? 아니죠. 니들 다 죽고 난 다음에 할 거예요. 일단 니들은 딱 걸렸어. 김건희 지금 블랙리스트에 빨간 펜으로 썼어 이미. 이미 이 얘기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여기 거론돼 있던 이놈들은 다 명태균 장부 안에 있는 애들인 거고요. 그렇죠. 거래를 안 했을 리가 없는 놈들이잖아, 기본적으로. 야. 김기현이 당대표 이준석 몰아내고 당대표 될 때. 땅기현이가 사실 대표 깜도 아니었잖아요. 그럼요. 그때 10%도 안 나올 음. 때였어. 김기현부터 시작해갖고 오세훈, 박형준 안 받았다고? 명태균하고 명 안 묻었다고? 공천 과정이 됐든지 선거 과정이 됐든지 반드시 쟤네들은 명태균이랑 묻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거 나오면 우리 다 당선 날라가고 그럼 지선에 가갖고도 완전 패배하고 그러면 대선도 없다라는 차원에서 우리를 여기서 살려줘야만 국민의힘의 미래가 있다라고 읍소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까도 했지만 명태균 욕은 한마디도 못해요. 입 밖에도 못 꺼낸다니까 지금. 왜냐면 쫄고 있는 거야. 왜냐면 명태균이 지 이름 거론만 하면 관련해서 쓰고 페이스북에 바로 쓰고 올리고. 막 페이스북 쓰니까. 그러니까 야, 너 울었니? 라고 기자가 물어봤는데 그런 질문은 대답할 가치를 못 가집니다. 이따위로밖에 얘기를 못하는 게 지금 오세훈이라는 거야. 내가 고소장도 써놨어. 내가. 그러니까 써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출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더 진행이 안 되면 아마 이 새끼들이 먼저 탈당계를 내고 국민의힘을 나오거나 아니면 나중에 의혹이 수사가 들어갔을 때 스스로 그 지자체장직을 던질 가능성도 있어요. 여기서 끝내자라는 차원에서. 근데 어찌 됐거나 니네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뭐
귀신같이 끝날 것 같은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 살 길을 좀 그렇지. 찾아볼까? 그러니까 라고 한 어차피 거야? 죽을 애들인데 모여갖고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니들이 확실히 불인 게 있구나. 그렇지. 그걸 확인시켜 준 거잖아요. 왜냐면 개별적으로는 못 하잖아. 응. 그치. 혼자서는 못 당해. 혼자서는 못해. 어. 혼자서 이런 발표하거나 대통령실에 얘기하면 바로 대통령실에서 욕 나오고 명태균도 깔 것 같으니까 몰아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5명 모여갖고 했으니까 설마 우리를 동시에는 못 가겠지? 라고 하지만 우리 태균이는 깝니다. 야, 진짜 오세훈이 예 마음고생 하나 봐요? 얼굴 표정 안 좋네? 진짜 지금 아마 5번째 명태균 때문에 찔찔 짜고 있어요. 매일매일 짜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자, 이런 상황에서 김상원 정책위원장부터 정책에 이런 얘기하는 게 뭔 의미가 있어? 한동훈까지도 어떤 형태로든지 김건희가 책임져야 된다.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켜야 된다라는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빨리 구속 수사를 촉구하면 되잖아요. 아니 너무 웃긴다. 얘들아 언론하고만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하지 말고 다이렉트로 가서 얘기를 해. 직접 불러서 얘기를 해. 건희 면전에서 얘기를 하고 검찰 면전 이거 빨리 왜 수사 안 해? 라고 요구를 해보라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 모른대요. 정책위원장은 고민하고 있다. 뭘? 그러니까 김건희 어떻게 할지. 네가 고민해 본들. 용산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아이고. 뻔질게 바보도 먹고 다니는 실질적인 친윤의 우두머리 추경호는 구체적으로 난 모른다. 아는 바가 없다. 난 모른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감찰관, 특검이 아니고 감찰관 얘기를 한동훈과 이재명 대표가 잘 정리를 하면 그걸 통해 갖고 모든 게 정리될 것이다. 요런 핫된 희망을 갖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어떤 사람이다. 지금은 그래요? 그럼 감찰관 세우고 끝냅시다. 라고 할 사람입니까? 예? 아예 지금은 만나줄게라고 해서 네라고 했잖아. 한동훈이. 하지만 특검 얘기 안 할 거면 굳이 만날 필요가 없겠는데요? 라고 오히려 한동훈은 쌩을 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특검 얘기를 하자고 만나자니까 라고 지금 민주당은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과정 중에 한동훈은 특검 얘기하면 안 만날래. 그럼 만나지 마. 이렇게 되면서 한동훈 입장에서는 마지막 카드를 지금 쥐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동훈이 막는데 이게 다음 달 15일 날쯤 되면 또 김건희 특검법 3차가 가는데 한동훈이 이거를 막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당론으로 막았는데도 통과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본인이 안 막고 의원 자율에 맡긴다라고 해갖고 자연스럽게 통과를 시키는 방안이 있거든요. 두 번째 방안을 선택하게 되면 한동훈은 정치적으로 조금 더 생명을 연장해 갈 수 있겠지만 한동훈이 이거는 정치적 특검이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을 막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통과가 돼버리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한동훈의 정치 생명은 그거 한 방으로 끝나요. 당대표가 뭐고 아예 그냥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은 차악을 선택해야 돼요. 차악을. 지금이라도 김건희 특검을 받는 게 반쪽짜리 국민의 힘이라도 걷어갖고 한 20명을 데리고라도 그래도 이준석이보단 많잖아. 패거리가 많잖아. 조국 대표보다 많은 거고. 그러니까 20명 패거리를 데리고 제3당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치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데 안 되면 같이 휩쓸러 가버린다는 거야.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김건희를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검찰도 못 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차도 살인지게. 이재명 대표님 특검 해갖고 건희를 죽여주세요. 대신에 우리 처하고 딸하고 장인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요렇게 이제 뒷띠를 칠 수는 있겠죠. 근데 물밑 협상 못한다에 저는 500원 걸겠습니다. 왠지 아세요? 왜냐면 한동훈이란 이 사람이 예전에 그 당대표 선거전에서 나경원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부탁했잖아요. 제가요? 나 살려달라고 내가 그랬다고 내가?
정치적 상도이가 없는 응. 폭로를 과감하게 했죠. 했지. 그러니까 한동훈은 기본적으로 그런 애야. 그렇기 때문에 아씨 이 얘기를 나도 했다가는 나도 당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저는 충분히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재명 대표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본인이 알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뭐 민생 얘기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예산안 문제, 여러 가지 이 현안에 대한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특검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인 건지 찬성 입장인 건지 중립적인 입장인지를 밝혀라. 이것만 조지면 국짐의 분열 내지는 분당 내지는 한동훈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꽃놀이패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그거잖아. 진짜 하고 싶은 속마음은 해주세요. 대신 제가 그랬다고는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이거잖아. 결국 이 바둑은요 만방으로 졌어요. 집싸움을 할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불개패로 여기에서 수모를 덜 당하고 끝나느냐 아니면 끝까지 가서 점당 10대씩 쳐 맞느냐 이거의 차이인 거거든요. 지금 정치적으로 똑똑한 애다 그러면 무조건 국진당과 윤석열, 김건희를 손절하고 지가 살아남을 방향성을 찾아야 돼요. 왜?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는 돌아오잖아. 그때도 내가 지금 있는 지역구에서 출마를 하려고 하면 지금 윤석열을 버려야만 그때도 떳떳하게 어찌됐거나 무소속이 됐든 다른 당으로 나가든 도로국짐으로 나가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못 도망가면 차기 공천, 차기 당선은 아예 날아가고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의원이 아닌 한동훈은 결단을 못 내릴 수 있지만 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기존의 국진당 이 108 요괴들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자기가 이거를 탈출하기 위한 이거를 만들 거라는 거지. 그래서 부표를 던져놓고 나중에 무소속으로 나가는 거야. 국진당 하는 꼴이나 윤석열, 한동훈 하는 꼴을 보니까 내가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권했습니다. 내지는 저는 반대표 던졌습니다라고 요 핑계를 해갖고 튀어나가가지고 이 아마겟돈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다시 무혈 입성하는 방안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려면 김건희가 묻지 않아야 되고 명이 안 묻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중진 의원들인 경우에는 네. 중진 의원 한 40명 되거든요. 네. 46명 정도 되는데 초선 아닌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결심을 하고 있을 거다. 그리고 어차피 국짐은 망했어. 어떻게 나갈까? 언제 나갈까? 누구 손잡고 나갈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아까 그 5명 모여있었던 걔네들도 어차피 이거는 터지면 나는 끝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가 먼저 던지고서라도 그 그룹에 가서 다음번을 기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